자,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주식회사 보험날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사용기선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대금 1,300만원은 주식회사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어요.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하고 영세율 전자사용기선서를 발급받았다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영세는 이제 특별히 두 개 나눠집니다. 직수출 했냐 아니면은 대행 수출을 했냐 이건데, 근데 이거는 지금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직수입이라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직수입이죠. 직수입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대행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하는 경우인데, 대행해가지고 이제 수입하는 경우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근데 사실 이 대행 수출한 경우에는 내가 그 대행 수출하면은 상대방 회사에서, 그러니까 즉 상대방 회사가 있고 회사가 그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해요.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 회사가 있죠. 내 회사에서 대행 수출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 회사에서 이걸 수출 부탁하면은 이제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이고 매입이 되지만, 매출이 되지만 사실 내 회사에서 들어온 거는 매입이 되거든요. 매입이 돼요. 그래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대행 수입이라는 이 자체 말은 좀 애매한 그 좀 말이 돼요. 애매한 좀 말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대행 수출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매입이 되고요. 상대방에서는 수출을 부탁하는 거니까 매출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사실 원재료라고 하기도 좀 진짜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 것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서 한해서만 제가 얘기를 이제 되도록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행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구매 확인서나 이 내국 신용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건 필수예요. 대행 수출한 경우에는. 근데 직수출은 이제 구매 확인서라든지 내국 신용장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수출 그 신고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있고요. 직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 필증이라든지 뭐 그런 건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서류는 아니고요. 부가세 입장에서는 중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행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이 존재를 해야 돼요. 내국 신용 존재해야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영세율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수출을 했냐 대행 수출을 했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받았다 그러면은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을 뭘로 보냐면은, 이 유형은 이제 매입 영세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매입 영세로 해서 해가지고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일은 이제 유형은 매입 영세로 보시면 돼요. 매입 영세.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회사에서 이제 구입을 한 거죠. 영세 그 된 거를 부품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참, 네,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라 이게 확실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저도 이 부품에 대해서 구입한 거는 이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제가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흐름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대행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입하는 경우에 이제 매입 잡고 상대방 회사에서는 수출을 부탁하기 때문에 매출도 잡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을 반드시 발행을 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실무자 되시면은 이제 제 말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지금 매입 영세입니다. 매입 영세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유형은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입니다. 그 다음 줄에. 그러니까 받았다까지 보고, 그다음 매입 대금 중 1,300만 원은 주식회사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배서양도. 이 배서양도는 뭐냐면은, 이 배서양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있어.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어음. 지급어음은 안 됩니다. 지급어음은 내가 어음 준 거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에요. 받을 어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 이거를 이제 다른 회사에서 양도를 해주는 게 바로 배서음입니다. 그러니까 즉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이제 존재를 하죠. 내가 어음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할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배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내 가지고 있는 어음을 다른 회사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변에다가 받을 어음으로 해서 애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배서 양도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이 다른 회사에서 양도를 한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6개월은 이제 만기에 당사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아까 문제 2번인가 있었죠? 3-2번인가 있었죠? 약속어음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 어음 발행한 거죠. 이거는 지급어음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보면은, 자, 품목은 부품이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영세율은 세금이 0%이기 때문에 없어요. 부가세가. 자, 공급처명은 주식회사 봄날입니다. 전자 있죠. 전자. 분계는 호남입니다. 자, 차변에 원재료 3천만 원이고요. 대변에 이제 봉천에, 주식회사, 봉천이 아니고 운천에 이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은 배서 양도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어디에다가 봄날에다가 넘겨준 경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을 해서 회계처리합니다. 거래처는 변경해야 됩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운천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운천으로 해서 회계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금액 제가 잠시만요. 잘못 적었죠. 얼마? 1,300만 원. 그럼 나머지는 약속어음 지급했으니까 지급어음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교보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날짜는 10월 9일입니다. 자, 일단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입니다. 도서를 구입했죠. 구입한 거는 매입입니다. 매입이고 이제 현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현금 영수증. 이거는 현금 영수증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 영수증 매입으로 해서 유형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건 줄여서 뭐냐면은 이제 현금 매입. 그러니까 즉 뭐냐? 현과입니다. 아니죠. 현과가 아니죠. 도서기 때문에 현과가 아닙니다. 이건 현면입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이지만 현금 매입, 그러니까 즉 현금 면세입니다. 현금 면세. 그래서 현면으로 해서 유형을 입력합니다. 왜? 왜죠? 도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면세로 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즉 현면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도서는 도서 인쇄비라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형은 뭘로 하냐면은 현면입니다. 현금 면세. 품목은 도서. 공가액 얼마? 여기 지주준비잉이라는 저 영수증 안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코드는 뭐냐면은 교보문고입니다. 분계 현금 또는 호남합니다. 저는 현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서 인쇄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도서 인쇄비로 이제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5번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차마다 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출 준비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출 준비는 회사에서 이제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 증빙 서류가 됩니다. 증빙 서류가 됩니다. 지출 준비는. 그러니까 즉 기업의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에요. 지출 준비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 번호만 얘기해주면은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소득공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근로자용이에요. 근로자용. 그러니까 근로자용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이제 카드 이제 공제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자,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경원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550만원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주고 마이너스 전자사용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외상 매출금 회수 붕괴는 생략하고 마이너스 세용계산서 발급 부분만 매입의 전표에 입력하고 제품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식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날짜는 10월 20일입니다. 전산회계 문제가 자 이게 12월달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길게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좀 많이 좀 길게 나오네요. 이제는 문제가 왜냐면 그만큼 문제가 난이도가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이 이게 좀 잡담이긴 한데 여러분들 회차가 지금 여기가 지금 87회예요. 87회인데 여러분들 40회 때하고 그다음 50회 때하고 60회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 40회 때가 제일 어려운 회차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험 쳤을 때는 20 몇 회 때 회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40회 회차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어렵다는 그 옛날 사람들은 40회 때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5, 6, 70회 때까지 들어가서는 이제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사실 80회 때 이제 넘어가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월달 문제도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이번에 응시자가 치러졌구나 이렇게 또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실무에서 이 대금 지급이라든지 수령을 하는 이제 결제 기간을 줍니다. 대체로 30일에서 90일 정도 결제 기간을 이렇게 딱 주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기에 결제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일이 30일인데 예를 들어서 10일 만에 대금을 이제 수령한 경우 그만큼 이제 할인을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금을 내가 빨리 줬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의 할인을 해준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 내용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전체의 그 이제 제품이 나간 금액만큼 발행을 해줘요. 그런데 대금을 빨리 주는 경우에는 이제 그 할인 매출 전표를 이제 또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번 문제 10월 20일처럼 이제 빠른 이제 할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수정 발행을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수정 발행을 하진 않고요. 그냥 통상 발행으로 해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긴 합니다. 통상 발행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50만원을 회수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돼서 2%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50만원에 곱하기 0.02만큼 요 금액 11만원 돼 있죠. 근데 11만원. 근데 이게 이 11만원이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 550만원이 이 550만원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은 11만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1만원만큼 할인해 주는데 공급가액 11만원이 아니고요. 공급가액 11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급 대가의 11만원입니다. 공급 대가의 11만원이기 때문에 공급 가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11만원에 1.1 하면 안됩니다. 11만원에 이제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유형은 매출입니다. 매출로 합니다. 매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매출과세입니다. 여기서 직접 상기를 하는 거예요. 매입하면 안됩니다. 품목은 할인 뭐 이렇게 적어주시다. 제품 적어도 돼요. 공급가액 얼마? 여기서 마이너스 10만원과 마이너스 만원 적어도 됩니다. 왜냐? 아까 11만원 나왔었죠. 그 11만원에 공급가액 10만원과 세액 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액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경원입니다. 전자 붕괴는 혼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혼합해도 되고 외상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혼합했으니까 혼합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해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제 여기에 적혀있죠. 마이너스 세우기 돼서 발급 부분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제품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라니까 여기에 대변에다가 10만원만큼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3번을 했는데 이게 좀 강의 시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좀 참고로 알아주셔서 하는 부분도 같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사실 전산회계 1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흐름 안다는 파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제가 좀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또 좋겠다는 의미 하에서 제가 또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좀 흘겨 듣지 마시고 그냥 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은 또 전산세무회계 2급이나 1급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이해를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4번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